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수익맨 정윤 인사드리겠습니다. 10월달 들어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아직까지 기대할 만한 흐름 나오지 않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을 텐데요.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지, 어떠한 좀 변곡점을 볼 수 있을지, 어떠한 종목을 또 중심으로 봐야 될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7월 달에 큰 하락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각종 우려들을 이겨내면서 상당히 탄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이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엔비디아의 흐름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8월, 9월 달도 어려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보다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HBM을 중심으로 한 사업 구조가 주가에 좀 차별화를 주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에 대한 이제는 뭐 공급 과잉 우려 이런 이슈들도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전방 AI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는 이제는 의심할 여지는 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뭐 메타버스나 뭐 자율주행 이러한 신사업들과 달리 AI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그리고 기업들 비즈니스에 활용되고 있는 요소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칩들의 생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HBM은 당분간 사이클에 관계없이 꾸준한 안정적인 단가와 관련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일반적인 뭐 디램이라든가 뭐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들은 현재로서는 가격 안정성을 좀 담보하기 어려운 사이클적인 상황에 있는 측면에 처해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가 다소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전방의 IT 기기의 좀 제품 판매량이 크게 올라와야 돼요. 현재 뭐 PC의 판매량 그리고 PC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스마트폰의 판매량이겠죠.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스마트폰 판매량뿐 아니라 관련된 낸드, 디램 수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수요 회복이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중국의 추격 그리고 애플과 낀 상태에서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노력은 경주하고 있어요. 폴더블을 좀 슬림하게 내는 버전을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라는 계획도 갖고 있고 이제 내년에 또 새로운 갤럭시 폰이 출시할 예정으로 더욱더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제품들의 좀 매출 그리고 수요가 늘어날 때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좀 전방의 IT 수요가 계속해서 살아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봐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최근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좀 가격들을 방어해주는 요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작년에 감산까지 하면서 공급을 조금 이제 통제하는 요소를 했었는데 현재 중국에서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 레거시 메모리들의 생산량이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DDR5, DDR6 그리고 HBM 5세대, 6세대에서는 중국이 따라오기까지 시간 격차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활용되고 있는 레거시 메모리에서는 단순히 공급을 통제하면서 좀 이 부분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작용되면서 현재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HBM 관련된 이슈를 삼성도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관련된 내용들 확인해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제 벤더사들을 조금 차별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선행적으로 HBM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마진을 담보해주기도 하지만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마진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HBM4 6세대에서
다시 한번 이를 추격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해진 삼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방위적으로 삼성에 대해서는 현재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여러 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말 인사를 통해서 좀 2025년도 좀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AI를 위시한 반도체 산업 전반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금 위기는 지나가고 있다.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게 어떤 부분에 돈이 될 것이다는 이슈들이 B2B 쪽에서 조금씩 풀려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들은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데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일부 HBM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만이 조금 움직임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대형주 중에는 삼성전자보다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10월 달까지 보통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실적과 계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2월 초부터 이제 임원 인사, 사장단 인사, 직원 인사까지 문을 하게 될 텐데 다른 그룹사보다 사실 상당히 빠른 편이죠. 삼성 그룹의 인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공격적으로 해 나가면서 내년도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전반에 투자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뭐 전공정이라든가 일반적인 이런 시설, 장비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반도체 좀 사이클 속에서 계속해서 좀 어려운 구간에 계속해서 진입하게 되고 이 부분을 타개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XL 관련된 부분들도 먼저 이게 의미 있는 좀 방향성을 보여주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에는 최근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대장주 역할을 했던 한미 반도체 그리고 테크인 같은 종목들이 이제는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유의미하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투자 주의 한번 전년 대비 주가가 2배 상승하면서 투자 주의가 달리기도 했지만 그런 구간들 사이에서도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HBM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현재는 압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먼저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테크인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압축해서 보면서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올해 안에 이 매물대를 뚫어주고 큰 방향성을 보여줄 때 반도체 전반의 온기도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겨울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앞으로 11월, 12월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비전을 좀 보여줄 때까지는 다소 조금 인내심을 가져보시고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좀 보는 게 필요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련된 블랙엘에 대한 생산 이슈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고 이 부분을 역시도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갑자기 매출이 크게 꺾이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하이닉스와 HBM 관련된 종목들은 현재는 10월 초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기대감 갖고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좀 이슈로 좀 살펴봐야 될지 10월 초 관련된 흐름들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 또 챙겨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